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이야, 다르네 달라. 별 나왔어요. 확실히. 야, 영화로 만들었어. 그냥 꾀꼬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새가 되세요. 네. 와. 자, 오늘도 아주 물 흐르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튜브 사진관 시작했는데요. 자, 다들 녹화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뭐 드셨나요? 저는 네. 예쁨 한 숟갈? 잠깐만요. 왜 이렇게 리액션을 다 안 해요? 이렇게 수다쟁이들이. 네, 저도 지금 모르게 선배님. 뭐 정말 쳐야 할 애드립을 잊어버렸어요. 예쁨 한 숟갈? 그래요. 그래요? 자, 예쁜 한 숟갈 먹었어요? 네. 자, 이제 청산가리도. 그건 못 먹어요. 안 돼요. 아유, 안 속네. 네, 아. 저는 아직까지 유튜브 사진관 녹화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서 이 화음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아. 네, 노래부터 막 긴장이 되고 물을 좀 많이 마셨어요. 물. 네. 저도 뭐 방송을 하기 전에 네. 목이 잠기면 안 되니까 물을 항상 마시는데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자주 마시는 물, 식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없네. 맞아. 이제 저도 스케줄 나올 때 물을 거의 달고 살거든요. 아, 왜냐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맞아. 보니까 맞아요. 생수가 꼭 옆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 식수에 대한 역사를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네. 저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요. 이게 돈을 주고 사 먹은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맞아. 이게 막 상품화되고 뭐 진짜 돈만 주면 이런 골고루 막 생수를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야, 진짜 옛날에는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라떼는? 아니, 어디든 가면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 딱 그 바가지에다가 나뭇잎 하나 띄워가지고 이거잖아요. 나뭇잎은 무엇이요? 그러면 물도 음식인지라 급하게 드시면 체하실까 봐. 잘한다. 이게 진짜 개그에 있었던 개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공감이 됐겠냐고요. 다 경험에 의해서 이게 내려오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시대는 지금으로 치면 맑은 공기를 돈을 주고 사 먹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지금도 공기를 사 먹는다 하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근데 실제로 이 황당한 사건이 네.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캔으로 나오고 막 그래요. 맞아요, 진짜로. 막 지리산 캔도 있고 청도 오, 그 맞아요. 공기도 있고. 들어봤어요. 예. 공기와 함께 인간의 기본 생존 여건 중에 하나인 물. 역사적으로 인류는 이 물을 어떻게 다뤄왔고 또 어떻게 마셔오기 시작했는지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식수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와, 식수의 역사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다, 궁금해. 자,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VCR 스타트! The average annual rainfall hit another low. The world's water will be reduced by 40% in the next 10 years. 달에 착륙한 후 여러분들의 임무는 기지 안에 남아있는 중요 샘플을 회수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고유의 바다 영화 아니에요? 맞아요. 물을 포함한 필수 자원이 그 고갈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달로 향하는 그 정의의 대원들을 그린 이제 웹드라마 고요의 바다의 한 장면이죠. 네. 진짜 미래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우주를 떠돌아다녀야 하는 게 아닌가 진짜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 문화와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자원, 물. 지구상의 최초의 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사실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땐 오늘날처럼 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생겨난 건지 두 가지의 학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 가스 방출로 물이 생겨났다는 설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냈다. 와. 뜨거운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식으면서 여기저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때 지구 내부에서 빠져나온 기체들이 지구를 감싸는 대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대기 속의 수증기들이 점점 크게 뭉치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자 비가 되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내리기 시작해 지구에 물이 고이게 됐다는 가설인 거죠. 그러면서 바다가 탄생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야. 다른 추측으론 지구가 탄생했을 때 물이 풍부한 소행성이 끊임없이 지구에 충돌해 바다가 생겨났다는 설도 있죠. 이건 이제 물이
지구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됐다. 네, 라는 이제 가설인 거죠. 수입한 거네. 이렇게 생겨난 물은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죠. 네.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는 물, 자연스럽게 인류의 역사는 물과 함께 그 운명을 함께하게 됩니다. 세계 유명한 문명 발생지는 강과 하천을 끼고 발전되어 왔으며 풍부한 물과 산림은 비옥한 땅을 일궈내면서 경작과 산업 활동을 가능케 했죠. 철기 시대에 철을 재련하고 농사를 짓고 최소한의 힘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배를 이용하는데도 모두 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진짜 그렇네. 이 물이 없었다면 인류의 문명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후 산업혁명을 일으킨 증기기관, 그리고 댐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수력 발전까지 모두 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와, 신기하다. 진짜 어. 물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든 그 사람들이 혼돈에 빠질 거예요. 맞아요. 네. 물이 이렇게 인류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보니까 유엔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라는 의미에서 3월 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에는 물이 아주 많은 편이지만 바닷물을 제외하면 이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담수는 3% 미만이라고 합니다. 3% 미만이요? 네. 너무 적어요. 이러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너무 걱정되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또 없어요.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물 사용 가능량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물 기근 국가, 물 스트레스 국가, 물 풍요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점차 사용 가능한 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심각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2019년 기준 무려 300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300리터.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그 양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1인당 물 사용 가능량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라고 하죠. 아니, 와. 하루에 300리터를 쓰다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최근에는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탄소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자, 자동차를 만드는데 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뭐 이러면서 탄소세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부과를 하는데 네. 흔히 탄소 발자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제는 그 어떤 제품이 생산될 때 필요한 물의 양을 뜻하는 가상수, 그러니까 물 발자국도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가상수요? 탄소 발자국도 이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 발자국은 또 어떤 발자국일까요? 제가 설명해 여기서.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국의 학자 토니 알렌 교수가 만든 개념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상수는 약 140리터라고 해요. 140리터.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커피 한 잔 내리는데 무슨 물이 140리터요? 진짜 많죠. 커피 한 잔 만드는데? 어머, 너무 무섭다. 커피 한 잔을 만들려면 마시는 물만 저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원두를 생산하고 물류를 또 이동하고 가공하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이 커피 나무도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네. 물을 줘야 되고 이 또 과정. 실어오고. 거기서 상당한 물이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그렇지. 커피 먹고 남기고 뭐 물 먹고 남기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제. 모든 상품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가상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들 지금 여러 벌 걸치고 있는 이 티셔츠, 이 티셔츠 한 벌을 만드는데도 무려 4,0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해요. 예? 4,000리터요? 굉장하죠. 와. 자동차 한 대는 400만 리터의 가상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휴, 야, 눈에 보이는 물만 아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에 물이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요번 결혼기념일에 그거 저기 가방 못 사주겠다. 가방 하나 만드는데 몇만 리터가 들어간대요. 이거 핑계거리 생겼네. 여보! 그리고 집에서는 벗고 삽시다. 그리고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샴푸하기. 아이고. 자, 이렇게 모든 제품을 만드는 데는 물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먹는 물, 그러니까 식수 때문입니다. 맞아요. 자, 과거에 우리 인류는 물을 어떻게 마셔왔을지 한번 볼까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처음엔 자연에 흐르는 물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렇지, 처음엔 그냥 떠서 마셨겠죠? 그렇죠. 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어느 시점부터 물을 끓여 먹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시작되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역시
먹는 물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수도관을 통과한 물이 음용수로 부적절하다며 이를 여과하거나 끓여 먹을 것을 장려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의사 선생님들한테.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분이 그 깐깐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럼요. 맞아요. 우리 선조들 역시 이렇게 먹는 물의 귀중함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마을마다 지하수가 고이는 우물을 만들어서 또 이용을 했다고 해요. 역사 속에서 우물이 가진 의미, 어떤 게 있을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물이 식량이라는 말이 있듯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물 중요하죠. 그 때문일까? 인류가 탄생하고 살아간 역사 속에서 물을 모아놓고 사용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천연의 샘이 많아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 물을 더욱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 우물을 만들었다. 처음 단순히 식수를 얻기 위해 물을 모아 만든 우물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었으며 하나의 문화까지 형성했다. 맞아, 우물이 있어야 그 마을이 형성이 돼. 그런 의미에서 흐르는 물을 한 곳에 모아 사용한 선조들의 지혜가 지역 공동체를 만든 뿌리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옛날엔 우물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우물의 물은 저렇게 바로 먹어도 되는 물이었을까요? 우물의 물은 여러 생활 용수로도 사용이 됐지만 주로 식수로 음용하던 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깊은 우물에 물이 고여 있다 보면 오염되기도 쉬웠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우물 안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지? 이것? 우리 조상들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물을 정수하기 위해 이용한 물질 중 하나인 숯. 숯이야? 아니 숯이 어떻게 정화를 시킨다는 거야? 숯 1g의 표면적은 약 300제곱미터로 셀 수 없이 많은 구멍을 갖고 있는데요. 이 구멍들로 각종 불순물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수에 숯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연 정수 필터네요. 맞아요. 야,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는 정말 알수록 놀라워요. 따라서 과거 우리 조상들은 마을 우물을 청소할 때 반드시 숯을 깔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숯은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물에 포함된 흙 성분은 물론 미세한 이물질까지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가더라도 우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수도는 물론이고 집집마다 정수기가 거의 다 있어요. 맞아요. 라떼는 말이죠. 참나 그 수도꼭지 요즘에 틀면 나오지. 맞아. 그때 눌러야 나와. 펌프로. 그때는 계속 그러니까 영상이 압력을 나왔어. 주면 갑자기 콸콸콸콸 나와. 그때 잘 받아야 돼. 근데 그것도 녹 잘 들더라고. 네. 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식수를 이용하는 형태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도시에 상수도관이 설치되고 또 각 가정까지 수도관이 뻗어나가게 되면서 우물은 점차 그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도 배관은 언제 어디에 처음 설치됐을까요?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은 격변하기 시작했고 점점 편리함이 가미된 근대적 사이로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궁궐도 예외는 아니었다. 궁궐에도 수돗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1908년에 처음으로 궁궐에 수도 배관이 들어오게 되는 도면이 남아있고 신기하다. 1908년보다 한 10여 년 뒤인 1917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대조전에 화재가 나서 대조전의 일곽을 크게 개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 시설을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야, 아니 이제 궁궐에 수돗물이 나왔을 거라는 건 생각조차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야, 그럼 왕께서 그럼 아침마다 샤워기로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편리하게? 얼마 전일 같아 바로. 아니 샤워도 본인이 안 했을 것 같아. 오늘은 등 쪽이 간지럽구나. 지금 그 이렇게 마사지. 등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예, 전하. 뒤로 도시지요. 아니, 그런데 그런 장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쉽네. 1908년에 궁궐에 설치된 수도 배관은 불이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방화수의 용도였고요. 식수나 생활 용수는 아니었다고 하죠. 이 조선 왕조가 좀 더 길게 유지가 됐다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왕께서 샤워기를 들고 샤워도 하고 뭐 정수기 얼음도 넣어 해가지고 얼음물도 마시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정수기로 식수를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이 정수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그건 말이죠. 놀랍게도 정수기는 2차 세계대전 중 군에서 처음 개발됐다고 합니다. 군에서. 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건지 함께 만나볼까요?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 안전한 음용수 확보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화학 공정의 발달로 오염물질을 물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분리막이 등장했고 이 분리막은 다양한 개발과 함께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최초의 정수기는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대 초 태평양 전쟁을 치르던 미국 해군에 의해 개발되었는데요. 미 해군은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이를 담수로 바꾸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정수하기 시작한 거구나. 해군들이 만들었네. 신기하다. 우리나라의 정수기가 처음 소개된 것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대 초의 일인데요. 최초로 국내에 도입되었던 정수기는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도 서서히 정수기의 상품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도 정수기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비싼 가격 탓에 쉽게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80년대로 들어서면서 일부 중산층 가정에서 하나둘 정수기를 들여놓는 분위기라고 해요. 선배님 댁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집은 없었어요. 옛날에 그 부잣집 가면 큰 통 안에 그 맥반석 같은 돌들이 막 들어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싱크대 밑에 연결돼서 3개의 통 같은 거 달려있고 막 그런 데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어. 근데 사실은 믿음은 안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또. 그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거기 정수기에 나온 물을 다시 또 끓였어요. 못 믿어가지고. 그때는 그랬어 진짜 그때. 그래서 부잣집 가면 이게 일부러 물통까지 가서 물도 좀 받아보고 이게 무슨 이온 나오는 그런 물이래 이러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정수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네, 1990년대 초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지? 이때부터 일반 서민들도 식수 마련을 위해서 값비싼 정수기에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 국내 정수기 사업의 본격화를 이끈 계기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대구 시내 전체 수도 공급량의 70%를 공급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의 다사 수원지입니다. 이 수원지에 어제 오후 2시쯤 유해 폐수가 유입되면서 가정에 공급되는 이 수돗물에까지 심한 악취가 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페놀 오염 사건 이후 물의 소중함과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며 정수기 사업이 한층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국민이 마시는 이 식수원이 오염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 얼마나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냐면 오죽했으면 유재석 선배가 개그맨 시험 볼 때 저걸 주제로 개그를 짰었어요. 그 정도예요? 패널 한 잔 더 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이거는 제가 기억하면 대학 개그제 때 그때 얼마나 사회적 이슈가 됐으면 개그는 사실은 공감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이어서 뭐 패널 물 한 잔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 거 개그를 했었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다고 해요. 페놀 오염 사건이 발생하고 10년 뒤인 2001년 뉴스에도 여전히 식수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활용수와 식수로 필수적인 수돗물. 하지만 언제부턴가 수돗물을 그냥 먹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정수기나 생수. 그러니까 신뢰감이 완전 바닥. 네. 수돗물이 못 믿어서 우리 집은 7, 8년 전부터 정수기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일부 정수장과 일반 가정의 수돗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발표마저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생수업계는 이번 발표로 판매량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수를 찾는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같은 곳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수돗물로 갈증을 달래고 있습니다. 나 어렸을 때 같다. 어렸을 때 저 물도 그냥 먹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냥 안 먹잖아 남자들은. 아 이렇게. 이렇게 받아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먹어. 아이고 머리를 들어.
뭔지 알 것 같아.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맞아. 머리도 적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자들 이렇게 새처럼 먹고. 먹고. 한창 놀다 먹으면 짠맛 나고. 내 손에 내 손 때문에. 때 때문에. 맞아. 아니 그런데요, 지금은 정수기 사용도 많이 하지만 네. 생수도 사서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생수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데 그쵸. 이 생수는 언제부터 판매하기 시작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품화가 된 생수는 네. 1912년 구리스타루라는 이름의 그 상표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네. 충청도의 초정리 약수터의 물입니다. 지금도 초정리가 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서 생산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선 생수 판매가 금지였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 1970년대 깨끗한 식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이어지면서 생수의 수입 판매처가 여럿 생겨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아이고. 이게 1970년대 중반 국내에서도 최초로 생수 제조가 시작이 됐지만 미군 부대 납품용으로 내국인들은 구입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 뭐야 속상해. 우리나라에서 생수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게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면서부터거든요. 자, 하지만 이 역시도 외국인만 구입해서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다. 야. 그러니까. 야, 아니 아무리 금지를 시켜도 아니 생수를 사 마신 국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항상 미제 아줌마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기가 무섭게 생수 판매와 관계된 근거 법률을 폐지하고 생수의 국내 판매를 다시 금지시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마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걸 왜 이렇게까지 막은 거예요? 돈을 주고 사 먹는 생수가 시판되면 네. 일단 물은 사실 누구나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돗물 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생수 관련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수 판매 허용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994년부터 국내에서도 생수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합니다. 헌법상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지. 맞아요. 뭐 저도 정수기나 생수를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돗물도 굉장히 깨끗해서 음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이 외국에 나가면 네.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수돗물을 바로 정수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깨끗한 우리 서울에 아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수. 맞아요. 정말 외국인 분들도 맛이 좋다고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대요. 아니 맞아요. 이게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그 샤워를 했는데 몸이 미끄덩거리지 않는 미끄덩거리지 않는다는 것과 머리가 깔끔하게 이제 감겨진다 이런 것들 그리고 네. 그냥 마셔도 된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 외국 가면은 다 생수로 양치하고 하잖아요. 맞아. 우리는 그냥 이게 샤워기로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목마르면 하다가 그냥 살짝 마시고. 그러니까. 네? 나만 그런가? 선배만 그런 걸로. 전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네. 나도 거기까지는 안 해봤다. 선을 그으시네요, 선배님. 저도 안 그럽니다. 네. 그런 걸로. 네, 자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역사도 벌써 11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으로 서울에 수도 시설이 건설되던 1900년대 초의 모습을 준비해봤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궁금해요. 한강에 취수관을 설치한 것이 지난 1906년. 그리고 송수시를 만들고 상수도관을 묻는 작업이 진행된 뒤 1908년 9월 1일 드디어 뚝도 정수장에서 서울 시내로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우와. 역사적인 날이네요. 모든 집에서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 뒤로도 수십 년이 걸렸지만 어느덧 그 역사가 100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그렇게 다 지게로 져다 먹었는데 요새는 너무 편리하고도 참 좋습니다. 물맛도 좋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2000년대 들어 수질 개선에 집중하면서 수돗물은 이제 먹는 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물 마시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올 하반기에는 페트병 수돗물이 시중에 판매됩니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목표로 하는 등 서울시 수돗물이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맞아. 저거 식수대. 있었는데. 학교에 항상 있죠, 저거. 저 요즘 고등학교에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나는 없었어. 선배님 때는 이거 펌프질에서 지게. 고등학교에서. 금방 적응하네.
알았어. 접수했어.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질 자동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수돗물을 그대로 식수로 음용하는 시민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부 최정혜 씨는 5년째 수돗물을 그대로 마십니다. 맛도 일반 생수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고 파주시에서 정기적으로 60여 개의 수질 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있어 안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2014년 수돗물 음용률이 1%대에 그쳤던 게 취수원에서 각 가정까지 수돗물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워터시티 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는 50%에 육박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드시고 계시네요.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 마신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서 먹는다는 가정이 36%, 그리고 생수를 사서 마신다는 응답이 32.9%를 차지했습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 먹는 이유를 물었더니 편리해서, 경제적이어서, 수질을 믿을 수 있어서 순이었습니다. 아, 역시 편리하지. 바로 그냥. 바로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은 수돗물이 생수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700분의 1, 정수기 대비 2000분의 1 줄일 수 있는 만큼 수돗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환경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갑자기 물 땡긴다. 맞아요. 원래는 시원한 물. 딱 끝나고 소주 한 잔 땡겨야 되는데 오늘은 녹화 끝나고 물이 땡기네.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네요. 벌컥 마신 다음에 이거 하고 싶어. 어떻게? 이거 알죠? 물 시원하게 마셨을 때. 생각만 해도 시원하다. 맞아. 조갈난다. 그러니까. 조갈난데. 난 욕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저도 조갈난다고? 그건 어떤 뜻이죠? 부산 쪽 사투리인가요? 아, 어르신들 쓰지 않나요? 목마르다. 조갈난다. 물 좀 다오. 이렇게. 조갈난다. 조갈라쇼? 나 맛깔난다. 맛깔난다. 그런 비슷한 건가 봐. 조갈나네요. 아, 맛깔나네요. 네. 그려요.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물, 그중에서도 식수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물은 무색무취, 형태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것이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아껴야 하는 자원 또한 물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신나게 유튜브 타고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보낸 물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시간 속으로 흘러간 여러분의 추억은 저희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아, 오늘 정말 조갈나네요. 조갈나네요. 조갈나는데 물 한잔 하죠? 가시죠? 그러니까 조갈나는 이 방송 유튜브.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에 그거 되게 가방 못 사주겠다. 가방 하나 하면 안 되는데 몇만 리터가 들어간대요. 핑계거리 생겼네. 여보 그리고 집에서는 벗고 삽시다. 그리고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만 샴푸하고.